네, 안녕하세요. 아싸살롱 핫한 코너입니다. 김신의 디자인 이야기. 김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책은 장식품인가? 아, 책을 네.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구나. 네. 네. 책 좋아하세요? 책 좋아하죠. 네, 되게 책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 책이 엄청 많은데 장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책장 디자인부터 뭔가 이렇게 벽을 장식하겠다는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주제가 대부분의 집에서 책은 장식품이다. 읽힐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찔리네요. 제가 이번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강릉에 가면 테라로사라고 하는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 그 호수점에 갔는데 이렇게 매대 저쪽 뒤쪽으로 책들이 쫙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책들이 되게 타쉔이나 파이든 그런 이제 예술 건축 사진, 디자인 관련된 그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의 이제 표지를 쫙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당연히 이제 책은 여기 있는 책들은 이제 전시용이죠. 진열용이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더더욱 이제 이 책이 단지 이제 집안용 장식뿐만 아니라 이런 카페라든지 공공 공간이라든지 유명한 또 무슨 별마당인가? 별마당 도서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2층에 올라가니까 거기 한길사 전시장이 있고 무슨 책도 판매하고. 맞아요. 근데 2층에 올라가는 그 계단 참 같은 곳에 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사다리. 아, 네. 네. 높은 데 올라가는. 네, 그렇죠. 네. 책이 이렇게 책이 천장고가 높고 책장이 굉장히 높이 있으면은 그 높은 데 있는 책을 꺼내기 위해서 이 계단이 있는데 저는 이 계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슬라이딩 사다리. 슬라이딩 사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책장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 이 디자인은 되게 제가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게 기능적으로 어떤 그런 기능을 그런 이제 슬라이딩 사다리로 기능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시품이에요. 그 위에다가 이제 계단에다 책을 올려놓고 제가 이걸 어디서 보고 좋아하게 됐냐면은 혹시 이 메종드 베르라고 아세요? 메종드 베르? 네. 그게 뭔가요? 피에르 샤로가 디자인한 주택인데 그 지어진 연도가 거의 빌라 사보아랑 거의 비슷해요. 그쵸. 모던 하우스로 굉장히 유명한 주택인데 이 집의 내부를 보면은 굉장히 천장고가 높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서가가 있죠. 그리고 이 서가에 이제 천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근데 사다리를 보시면은 저 위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매달려 있고 밑에 부분에 그래서 다리가 하나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다리가 하나고 그래서 이제 이쪽도 이제 기둥이 없죠. 책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근데 저는 하여튼 저걸 보면은 근데 저 사다리도 제 생각에는 그냥 오브제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 올라가서 책을 꺼내 볼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주는 특히 이제 스스로도 굉장히 자긍심이 크죠. 책이 꽉 차 있고. 근데 외부 사람이 올 때는 그걸 더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영화에서 잘 보여준 사례가 있는데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 옛날에 이제 90년대 그 애니메이션판을 보면은 그 미녀가 책을 되게 좋아해. 벨이라는 처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 야수의 성에 잡혀왔는데 조금 친하게 돼가지고 야수가 이 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서재로 딱 들어가는 거야. 서재로 딱 들어갔는데 그 서재는 서재라기보다 거대한 도서관이에요. 호감 상승.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천정고가 있고 거기 책이 꽉 차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네요.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벨이 막 야수의 겉모습과 달리 이 야수가 책을 좋아하는 야수였어. 그렇죠. 거기서 마음이 약간 막 열리기도 하고 약간 시기 질투 같은 것을 할 것 같아. 그게 실사판 최근에 개봉된 실사파 영화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대사가 나와요. 네. 예, 이 벨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저기한테 이 책 다 읽었어요? 책은 원래 읽는 게 아니야. 사서 보내는 거지. 어디를 가든지 책이 굉장히 많은 집에 가면은 이 질문은 반드시 하죠. 그죠? 이 책 다 읽었어요? 예? 그러면 이러죠. 한 반을 읽었고요. 반은 못 읽었어요.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야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어 책이 있더라. 그거 말고는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읽지는 못했다. 왜냐면은 그리스어 책이 있기 때문에. 야수가 굉장히 지적 능력이 우수한. 근데 그래가지고 친구구나. 그때 이제 엄청 그러니까 뭐랄까 질투가 많이 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데 아니 야수 따위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고? 진짜 야수가 그렇게 책을 읽었으면은 야수가 아니라 철학자가 되거나 그랬겠죠. 겉모습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을 해. 안심을 해. 네. 나도 그렇게 많이 안 읽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 서양 문명에 특히 이제 15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보면은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그림에 이 서양 회화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 저번에 합스부르크 전시도 보면은 그 갤러리 공간에 그림으로 가득 찬 그림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림을 이렇게 수집 많이 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요한 함자라는 독일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다. 아니. 내가 굉장히 부자다. 그렇지. 부자인 왜냐하면 동시에 책이 굉장히 비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림도 엄청 비싼 그렇죠. 물건이니까. 부자임과 동시에 그냥 졸부는 아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소재들이 정말 읽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장식용으로서 굉장히 서양에서 이제 많이 디자인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양장판하고 문고판하고 두 개 같이 내는 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양장판은 꽂아놨을 때 장식용. 그렇죠. 양장판. 우리 어릴 때 보면 전집 이렇게 쫙 해서 금박글씨 쫙 있고.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아니 그거야. 네. 그래서 그 레베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이 레베카는 이 어떤 가난한 처녀가 굉장히 부잣집에 시집을 왔잖아요. 가지고 그 부자의 전처인 레베카의 유령에 시달리는 영화잖아요. 근데 일단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기가 죽어 들어가. 왜냐면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레베카 못 보셨어요? 가면은 일단 집의 크기에 몰입해볼게요. 위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온갖 그 집에 무슨 뭐 그림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막 계속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 그 영화에도 보면 이렇게 서재 공간을 지나가. 예, 서재 공간을 지나가면서 서재 공간에 책이 꽉 차 있고 사방으로 꽉 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슬라이딩 사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책이 왜 이렇게 과시용이 되었는지 그 역사가 있어요. 옛날 고대로 올라가면은 책이 재본된 책이 아니라 스크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이었거든요. 양피지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양피지로 만들었고 재본이라는 걸 이제 발명되기 전에 두루마리로. 그렇죠. 그게 이제 스크롤이었고 동양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양은 이제 되게 목간, 죽간 돼가지고 대나무나 나무에다가 글을 쓰고 그 쪼개진 대나무를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돌돌돌 말아놓은 형태. 저거는 저 처음 봤어요. 정말이요?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쫙 붙인. 그걸 실로 엮어서 말아놓으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조각에다가 글씨를 그렇죠. 거의 새겨놓거나 대나무 조각에다가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자에 책자 있죠, 책. 네. 책이 저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쪼갠 거. 근데 이 시대에는 지금 같은 서랍, 그러니까 장식장 같은 곳으로 책을 보관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스크리니움이라고 하는 바구니에다가 두루마리를 이렇게 넣었죠. 네. 책 제목을 모르니까 꼬리표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게 티틀로 쓰고 그게 이제 타이틀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책을 보관할 때는 책을 남들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양피지도 굉장히 비싸고 책도 일일이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양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자랑할 만큼 모으기도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본이라는 게 한 4세기, 4세기 정도에 이제 제본이라는 형식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채식 필사본이라는 책이 서양에서 만들어져요. 그거는 네. 영어로 이제 Illuminated Manuscript라고 하는데 빛이 나는 수제 책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난다는 건 왜 빛이 나냐면 책을 딱 열면은 금박을 하도 입혀가지고 막 눈부셔. 귀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물 가죽, 그러니까 양이나 뭐 염소나 뭐 무슨 그 송아지 가죽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아무거나 책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개 성경책,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니면은 책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다 필사로 그렇죠, 필사. 다 써서 그걸 제본을 한 거가 필경사. 책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은 대단히 소중한 물건이어서 책 표지도 굉장히 화려하게 네. 조각하고 장식하고 그 내부도 굉장히 화려한 이렇게 금박 같은 걸 많이 입혀가지고 네. 빛이 날 정도로 화려하게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서 그림 그리듯이 그렇죠. 책을 만들었네요. 그 책 가격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제가 본 책에 따르면은 1000페이지짜리 성경 주석서가 농장 가격에 맞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높았던 그림 거예요. 천장이니까. 그리고 옛날 이제 중세 르네상스 이전에는 이죄라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그림은 어디에 그리냐면은 벽 아니면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독립된 이자라가 아니라 네. 책인 거죠. 책 안에 있는 그림을 그냥 보는 거예요. 책 안에 그림이거나 네. 성당감에 있는 그렇죠. 프레스코화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부잣집은 이제 그림을 자기 집 네, 벽에다도 그림을 벽에도 그렸고 그렸고. 그래서 그러한 책은 개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어떤 부자가 책을 아무리 비싼 책이라고 하더라도 다 살 수 있어. 그래도 평생 책을 샀는데 한 20권. 그러니까 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물이죠, 보물. 예. 그러다가 책이 보물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책을 보관했는데 그래서 이제 철사줄을 다 묶어놨어요. 못 가져가게. 훔쳐가지 못하게. 많은데요. 하긴 수도원이 책이 제일 수도사들이 또 많았어요. 이게 계속 네. 이제 필사를 하고 중세는 수도원이 모든 학문과 이런 걸 다 네. 관장하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구텐베르크가 대량 생산 기술로 책을 발명하고 이제 종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책이 대폭 싸졌죠. 그래도 지금과는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로소 부자들은 귀족이나 부자들은 서재라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책을 꽉 채우고 사다리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꺼낼 수 있게 하지만 꺼낼 일은 별로 없고. 그렇죠. 이게 책을 이렇게 키높이 손 닿는 데까지만 채우면 이게 위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꽉 채워야지 위압적이기 꽉 때문에.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고 그게 이제 손님들을 위압하기 위한 용도이고 그리고 이 재본된 책은 옛날 책은 이렇게 양장책은 하드커버가 있고 그 종이 책들을 이렇게 실로 연결하잖아요. 네. 실로 연결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밴드라고 해가지고 도드라지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 책이 이렇게 올통볼통해. 그 책 그 등 쪽이 마치 인간의 척추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옛날 책들은 그런 장식이죠. 네. 그게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 등을 이렇게 그걸 이제 용어가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척추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고급스러움, 가구나 이제 그림 이상의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현대에 와서는 책에 이제 색깔을 넣고 거기다 제목을 쓰니까 옛날에는 제목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알록달록 해가지고 책꽂이에 막 여러 권의 책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서재 결혼시키기인가 그런 책을 보는데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 작가가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한테 인테리어를 이제 맡겼죠. 그랬더니 모든 책을 색깔별로 분류해 놨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테리어 업자를 약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책은 카테고리를 해야지. 분류하는 거지 어떻게 색깔별로 분류하냐. 근데 그만큼 책이 이렇게 꽂혀 있을 때 그런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레인보우 부케이스 그러면은 그렇게 인테리어를 한 사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책은 글씨가 책 제목이 있고 그래서 저렇게 색깔별로 저렇게 안 나오고 일부러 저런 책을 모은 거 아닐까 이 사진은? 아니 그렇게 모으면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으면 잘하면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색깔별로 빼서 한번 이거 좋은데요. 더군다나 요건 길잖아요. 보통 구성을 하는 거죠. 구성을 한 칸이 오만하니까 한번 해봐야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되게 옛날 영화예요. 그 누구냐 오드리 헵번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오드리 헵번이 고서점의 점원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어떤 패션 잡지 회사에서 그 모델을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배경으로 촬영을 하자. 거기 가가지고 그 잡지사 직원들이 인테리어를 책을 막 이렇게 바꿔. 그 오드리 헵번이 여기 나오잖아요. 대사가 뒤섞으면 안 돼요. 여긴 제국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걸 한번 뒤섞이면 엄청나게 고생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대목도 보면은 역시 사람들은 책을 장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장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모델의 배경으로 하려면 뒤에 예뻐야 되니까 막 하는데 그렇죠. 실제 점원은 뒤섞으면 안 된다. 책은 원래 이렇게 책의 본질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 칼 라거펠트. 이분의 서재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읽은 적 있어요. 칼 라거펠트의 서재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도 보시면은 이분 책은 되게 보면은 예술 디자인 건축 이런 책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타시엔 파이든 테임스 앤 허드슨 이런 데서 나온 그런 도록 위주의 책인데 책을 어떻게 배열해 놨냐면은 이렇게 세로로 꽂아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 놨잖아요. 눕혀 놓으면은 저거 책 읽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책 어떻게 꺼낼 거야? 근데 저게 또 책을 많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세우면 위에 공간이 아무래도 남고 또 위에 있고 하니까. 근데 공간을 쫙 다 채우기에는 또 저게. 책을 많이 꽂아보신 경험에서. 그렇죠. 맞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눕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남은 공간에 위에 이제 옆으로 눕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사진 속에서도 책이 얼마나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 라거펠트의 그 온갖 그런 유흥적인 이미지를 저 사진 한 장이 싹 없애주잖아요. 되게 깊이 있는 유흥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엔 이런 문화가 없던 거죠. 유럽에서는 부잣집이라면 다 책을 세워서 그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들을 위압감을 주고 했는데 한국은 일단 책꽂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장, 우리는 책장인데 문을 열고 그 안에다 책을 넣었죠.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넣고 그리고 책을 세워서 넣기가 참 종이가 힘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서양은 하드카바인데 그게 우리는 없었잖아요. 소프트한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서양, 그러니까 저기 중국도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뭘 지식을 내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걸 내가 책을 과시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책을 한 번 읽지 않잖아요. 3만 번 읽고. 그래서 책 표지에 그림도 없고 무늬도 없어요. 그냥 한자로 제목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장식용으로 책을 보지 않았다. 라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가보면은 사랑채를 재현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책이라는 건 사랑채밖에 있을 공간이 없거든요. 안채에는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랑채를 보면은 되게 사방탁자가 있는데 사방탁자 맨 밑에 그 위에는 이제 뭐 도자기 같은 걸 장식하는 거고, 밑에다가 이렇게 책을 책 몇 권 사 올리고 문갑 안쪽에 넣고 그 문갑 위에다가는 이제 문방구 같은 거 올려놓고.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에서 책이라는 게 뭐 새로운 지식을 계속 저술하고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그 교과서 같은 거를 여러 번 읽어서 내 것으로 완전히 해서 체화하는 게 공부라는 게 있으니까 큰 책을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는 규장각 정도 되면 있을래나요? 네, 그게 책의 집의 구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 집은 벽이 창이 없는 벽이 더 넓잖아요. 근데 한옥은 창호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벽보다. 그쵸. 그리고 문과 문 사이도 창호고 저기도 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을 이렇게 없죠. 세워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도 그리고 없고. 가구라는 거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방도 크지 않고 네. 서재라는 별도의 공간도 없고. 그래서 책이 진짜 많은 곳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장각이에요. 왕실 도서관. 근데 규장각도 보면은 책을 이렇게 이건 이제 고궁박물관에서 규장각을 재현한 거고 옆에 있는 건 이제 실제 규장각 사진이거든요. 조선시, 그러니까 저기 일제강점기 때 책을 이렇게 다 눕혀놨죠. 책등이 보이거나 이러지 않고 다 눕혀놔가지고 역시 그야말로 아주 보관용. 순수한 기능주의적으로 보관이지 책을 과시하려거나 뭐 이런 용도는 없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뀌는 이제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산업화 근대화가 되는 60년대, 70년대. 네. 예,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일제강점기나 뭐 50년대 이런 데도 부잣집은 서재를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게 이제 보편적인 이제 문화가 되는 거는 아파트가 막 이제 강남에 만들어지고 거실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일반인들한테도. 그럼 거실에는 대개 이제 TV, 소파, 장식장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 장식장을 채울 게 필요해. 예. 그래서 저기 야행이라는 영화 있어요.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인데 김수용 감독의 이 영화 보면은 무대 저기 배경이 반포 처음으로 1971년인가 만들었던 최초의 반포 주공 아파트. 거기가 이제 배경이고 그 집에 이제 윤정이와 이분 누구 신성일 이 두 분이 부부로 사는데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은 거실이 있고 거실에 이제 장식장이 보이죠. 네. 장식장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장식품인데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인형.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인형이 압도적인 장식품으로 활용 많이 됐어요. 한복 입은 한복 입은 찻잔도 있는데 장식품 중에 그 찻잔 같은 것도 있고 네. 트로피 네, 트로피도 많고 그 중에 이제 책도 이제 생기는데 여기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게 77년도 영화예요. 네. 책이 낱개로 구입한 책이 아니라 전집이라는 거죠. 전집. 여기서 그렇죠. 이제 전집. 전집. 모든 건 다 전집이야. 70년대 이제 이렇게 거실 문화가 생기고 장식장 또는 이제 이 책장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게 됐는데 거기를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전집이죠, 전집. 장판 사원이 와서 전집을 그렇죠. 팔아요. 네. 그거의 그 신화를 이룬 책이 있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네. 어느 집에나 다 있어요. 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이걸 처음 팔기 시작한 게 한창기 선생님이 60년대 말부터 팔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뭐 미군에 가서 군 영어를 잘 하시니까 미군에 가서 미군들한테도 팔고 근데 이제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책을 판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이 팔았냐면 전 세계 세일즈 왕이었어요. 당시 가난했던 한국에서. 아니, 이 책이 없었던 집이 없었거든요. 정말 안 봐도 꽂아놓는 책 1순위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일 거예요. 그럼 번역본으로 보셨어요? 원서로 보셨어요? 저희 집은 두 권 다 있었어요. 번역본도 있었고 원서도 있었고요. 번역본은 90년대 이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한창기 선생님이 판 거는 전부 원서였어요. 그 원서를 읽었겠어요? 안 읽죠. 아무도 안 읽지. 그 원서를 그렇게 팔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게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진짜 경이로운 일이죠. 예, 한지를. 예. 그래서 그걸로 돈을 엄청 벌어서 이분이 유일하게 브리테니커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다 그 지사장을 본사 직원을 보내요. 한국만 이분이 사장님이 됐어요. 아니 세계에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제일 많이 판 사람이 한국인 한창기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 저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있다고 봅니다. 한창기 선생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판매를 할 때 이제 방판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방판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세일즈인데 아주 유명한 그 방판의 여왕이 있어요. 미국에 무슨 브라운인가 그분은 이제 그 터퍼웨어라고 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팔았거든요. 타파. 네. 그 이렇게 동네 어떤 집에 가서 팔면은 이제 아줌마라면 안 되겠다. 주부들을 다 이제 그 동네 주부들 다 음식물 모셔오고 보관 용기. 네. 그걸 뚜껑이 있는. 한 분이 사면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세일즈를 배워가지고 했는데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윤석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윤석금 회장님. 나 들어봤어. 웅진그룹의 네, 회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이 브리테니커의 세일즈 사원으로 입사를 하셨어요. 놀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웅진 코웨이가 그렇죠. 가정마다 방문해서 그 그렇죠. 영업 그 스킬이 그 조직이 네. 야, 그걸 다 이렇게 한창기 되는구나. 선생한테 배운 거예요. 네. 한창기 선생한테 한 1, 2년 정도 그 아모레는요? 있다가 거기는 모르겠어. 그 당시에 방판의 대명사는 또 아모레였는데. 하여튼 방판의 창시자는 한창기야. 네. 대단한 아하. 분이야 정말. 그래서 그분이 나가가지고 이른바 이제 학습지로 이제 회사를 키우고 나중에 이제 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를 정수기 팔아가지고 그래도 대기업도 학습지 따라올 수 방판도 없는. 있었어. 예. 근데 아무튼 이때 브리테니커 사전, 백과사전은 완벽한 장식용이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누가 이렇게해서 그 영어 원서를 아무도 70년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예. 저는 기억이 나요. 저 70년대 강남 살았는데 논현동에 살았어요. 친구 집에 이제 주위 친구들이 다 부자였어요. 친구 집에 가면 이렇게 딱 나무로 이렇게 마감된 그런 네. 양옥주택이 있고 소파가 딱 있고 그다음에 이런 책장이 딱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저런 한 질, 두 질 뭐 이렇게 백과사전 가끔 이렇게 또는 빼서 보면은 하도 안 열어봐서 그 종이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브리테니커 냄새야.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동서문화 그다음에 뭐죠 무슨 세계 문학전지 뭐 그다음에 한국 문학 단편 전지 뭐 이런 거 많았죠. 하여튼 그런 책들이 집집마다 막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이제 내면은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별마당도 그렇고 네. 엄청나게 장식용으로 책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책을 지금 이 볼트잖아요. 둥근 천장 거기에 저기에 책을 좀 건축 꽂아놓은 자재처럼. 거예요? 예. 여기 책을 진짜 마감재로 썼구만. 그렇죠. 마감재. 책이 마감재네. 마감재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옆에 이제 그 카페의 이 바도 다리 대신 받침대를 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저기 헤이리 아트 밸리인가 거기가 어떤 커피숍인가 무슨 파스타 집을 갔는데 거기는 저런 책을 활용하지 않고 책이 꽉 짜인 것을 사진으로 찍었어. 그래서 그게 다르죠. 책 자체는 비싸니까. 네, 멀리서 보면 책장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게 프린트가 된 벽지도 나왔어요. 책이 꽉 차 있는 거를 프린팅한 벽지도 있고. 카페에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책처럼 생겼는데 그냥 플라스틱이야. 속이 비어 있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이렇게 이쁜 책처럼 돼 있는 그 책 껍데기만 그렇죠, 있는 그거, 거 있어요. 껍데기만 돼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정말 놀랬어. 내 책이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결론적으로 책을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어떤 기록을 담는 용도로 만들었을까? 제 생각에는 여기도 이제 그 테라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마릴린 monroe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화보가 있어요. 누드도 있고 뭐 옷을 입은 것도 있는데 이 책이거든요. 책 표지를 보면 정말 아름다워. 웬만한 그림보다 더 좋아.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다는 열망을 만들잖아요. 글씨도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비닐 위에다가 글씨를 이제 입혀가지고 그걸 쌌는데 글씨도 굉장히 아름다고 글꼴도 로만체 글꼴이. 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진열용
진열용 책입니다. 열람을 삼가 주십시오. 이렇게 열람을 삼가해. 이 문구를 보면서 와, 이것이 책의 본질 아니었을까? 책은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이 특별히 쓸모가 없잖아요. 실생활에 기능적인 쓸모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 방편으로 이것도 쓸모가 있어.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내용물을 담은 거죠. 글자랑 그림을 넣은 거야. 근데 그게 없어도 책은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 단지 이제 오늘날 나온 전자책과 비교해 보면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맞아요. 언젠가는 이제 이거를 처분할 일이 생기지만은 만약에 공간의 여유만 있다면은 이 세상에 책만한 인테리어 장식용품이 없다. 있을까? 없어요, 진짜. 네, 이것으로 저의 이번 이야기. 네. 책은 장식품인가?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약간 좀 시크하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책을 좋아하고 또 집에 아마도 처치 못한 책이 책 속에 이렇게 묻혀 있을 것 같은 사장님이 책은 장식품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쩐지 저는 좀 이분 좀 위약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근데 정말 속마음 좀 얘기해 주시죠. 책을 사랑합시다, 읽읍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책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 시대에 그래도 책이 살아남는 방법은 아름다운 표지와 그런 물리적인 그 벽돌 같은 그런 모습도 괜찮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책을 읽지 않더라도 꾸준히 사주시면은 맞아요. 오히려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게 의미가 있겠네요. 우리 책은 장식의 효용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서 모으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싸. 이제 잘해.